네, 안녕하세요. 양사장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 영상이 올라가고 바로 내일부터 준 플레이오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도전자 입장에서 최대한 많은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 준 플레이오프, 만만치 않는 KT 위즈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1차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난 한국 시리즈에서도 1차전을 지고 나머지 경기들을 극복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이번에도 1차전을 잡고 기선제압을 하면은 또 좋은 흐름으로 우리가 잘 남은 경기들 싸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5판 3선승제 시리즈에서는 최근 포스트 시즌에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또 가진 그런 기억이 있는 만큼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반드시 또 3번의 승리를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또 1차전에 관한 이야기들 한번 해보고 내일 이거 보시고 주무신 다음에 내일 일어나서 또 2시에 열리는 경기 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엔트리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투수 에르난데스, 엔스, 최원태, 임찬규, 손주영, 유영찬, 김진성, 백승현, 이지강, 김대현, 정우영, 김유영, 함덕주, 이종준. 제가 예상한 엔트리에서 백승현 선수 들어가고 임준영 선수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왼손 투수는 이제 함덕주 선수가 있고요. 김유영 선수가 있고 또 백승현 선수가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는 잘했기 때문에 큰 경기에서 조금 경험이 있는 투수를 넣은 것 같고 어차피 백승현 선수가 나오더라도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필승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승현 선수나 정우영 선수는 추격조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결국에는 함덕주와 김진성 이 불펜 2명을 중심으로 준 플레이오프에는 에르난데스 선수가 불펜으로 들어가고요. 또 유영찬 선수가 1차전에는 또 부친상 아버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발인 관계로 1차전은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합류할 수 있는 만큼 4명의 선수가 불펜을 이끌어줘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수는 3명입니다. 박동원, 허도한, 이주원 선수고요. 내야수에는 7명이 들어갑니다. 오스틴, 신민재, 오지환, 문보경, 구본혁, 이영빈, 김대원 선수까지 7명의 선수가 들어가겠고요. 외야수는 6명입니다. 홍창기, 문성주, 김현수, 최승민, 최원영, 박혜민 선수가 들어가는데 제가 야수 쪽에서는 김범석 선수나 김성진 선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염경엽 감독의 선택은 대주자인 김대원 선수였습니다. 아무래도 주전 모든 선수들이 몸 상태 이상 없이 다 나올 수 있고 또 주전급에 해당하는 구본혁 선수와 이영빈 선수를 좀 더 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점 싸움에서 만약에 이제 주루 기회가 주어질 때 김현수 선수라든지 문보경 선수라든지 박동원 선수라든지 발이 느린 선수들이 주자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대주자를 넣은 거고요. 아마 대주자를 가지고 뭘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포스트 시즌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주루 대신에 좀 더 빠른 주자를 넣으면서 한 점 승부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엔트리를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김홍욱 선수가 떨어진 게 조금 의외라 보실 수 있는데 저는 떨어진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역시 후반기에 너무나 안 좋았고 후반기에 특유의 장타나 스윙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체중 이슈도 있었고 또 전반기에 좋은 모습을 보인 거에 비해서 조금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자극을 줄 수 있는 엔트리 제외가 당연하고 또 이주원이라는 새로운 포수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포수는 3명으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양팀의 1차전 오후 2시부터 10월 5일 토요일에 플레이오프가 되는데요. 중계방송사는 SBS입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고영표와 엔스로 발표가 됐습니다. 고영표 선수는 올 시즌에는 좀 부진했지만 고영표 선수가 막판에 이제 KT에 사실상 5위를 견인을 했고요. 또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도 불펜으로 나오면서 감을 조율했는데 아마 선발로 뛰더라도 최근에 불펜으로 좀 투구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4, 5, 19 이내에서 끊어놓고 소영준 선수가 뒤를 바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디트리겐스 올 시즌 13승을 거뒀습니다만 조금 기복이 있었죠. 던질 때 이제 본인의 흐름대로 체인지업도 잘 들어가고 또 빠른 볼로 윽박 지르면은 굉장히 좋은 투수인데 이 공이 실투가 되거나 아니면은
의외로 이 선수가 제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공이 몰리면서 집중타를 맞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은 또 엔스 선수가 좋을 때의 모습이 나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내일 시구자는 전현무 씨, 애국가는 잠골버스의 정윤섭 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준 플레이오프 1차전 필승 전략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수비를 뽑았습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를 KT가 올라오니까 다시 봤는데 역시 단기전에서 우리가 뭐 그때는 기적 같은 홈런 그리고 불펜 역할을 하면서 이기긴 했지만 저는 숨은 공신은 수비라고 보거든요. 이게 뭐 5차전에 박혜민 선수의 캐치도 있었고 1, 2차전에 우리가 흐름을 완전히 빼앗기지 않는 데에는 이 집중력 있는 수비가 있었습니다. KT의 흐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흐름을 통해서 분위기가 넘어가는 거를 LG 트윈스가 막아낸 것은 수비였어요. 그래서 1차전에도 접전 상황으로 갔었고 2차전에서도 좋은 수비가 나오면서 추가 실점을 하지 않았고 이렇게 외야의 릴레이 플레이들도 잘했고 또 문성두 선수의 좋은 캐치도 있었습니다. 또 내야수들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분위기를 가져오는 기회를 계속 만들었고 결국에는 홈런으로 분위기를 뒤집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3차전에서는 사실 초반에 풀어가는 내용은 우리가 흐름대로 KT를 상대로 쉽게 가겠구나 했는데 결국 상대에게 다시 시리즈를 앞서 나갈 기회를 만든 거는 오지환 선수의 큰 실책이었죠. 수원의 그 상황이 바운드가 유격수가 잡기 어렵긴 했지만 오지환이었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타구인데 이 땅볼을 놓치게 되면서 완전히 저는 3차전도 끝났다 생각을 했거든요. 결정적인 실책이 있었고 우리가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홈런도 맞았고 이 만약에 졌으면은 흐름이 안 좋을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오지환 선수가 기적의 역전 홈런을 펼치면서 경기를 가져오긴 했지만 그 실책이 없었더라면 더 편안하게 시리즈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을까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수비에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한국 시리즈보다 이겨야 될 경기는 줄었지만 5차전까지이기 때문에 뭔가 승부를 좀 빨리 지어야 되고 흐름이 좀 빨리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비를 좀 잘 다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상황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걸 잘 해내야 되고 사실 올해 팀 수비를 평가하자면 개인 수비 기량은 다 좋아졌어요. 코너 외야를 맡는 문성주 선수나 홍창기 선수도 마찬가지고 3루를 보는 문보경 선수나 2루를 보는 신미대 선수나 1루를 보는 오스틴 선수나 정말 이 개인 기량은 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올해 수비에 아쉬웠던 거는 지난해 정규 시즌과 똑같습니다. 상대의 타자에 따라서 미리 수비 위치를 이동한 상황에서 심지어 시프트가 2루 베이스를 기준으로 반대쪽을 못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내야수들이 극단적인 시프트를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프트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서 특히나 올해는 이 투수가 많이 약해졌잖아요. 우리 팀이. 그러다 보니까 더 치명적으로 좀 다가왔던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단기전에도 정규 시즌과 다르게 좀 더 안정적인 선수들의 개인 수비 능력을 믿는 그런 수비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좋은 수비를 했던 것처럼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험수 이런 거 두지 말고 선수들의 판단에 맡기면 박혜민 선수의 호수비 또 나올 거고요. 또 내야수들의 안정적인 수비도 또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전 특히나 기선제압할 때 수비가 탄탄한 팀이면 상당히 이게 경기가 좀 흐름이 안 넘어가고 우리 쪽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비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승리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엔스의 초반 피칭입니다. 최근에 직전에 치러진 와일드카드 1차전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포스트 시즌 경기에서 알 수 있듯이 시리즈 1차전 초반 실점은 굉장히 큰 데미지를 가져다 줍니다. 이게 우리가 경기를 뒤집어도 뒤집은 것 같지가 않고 2년 전에 키움과의 플레이오프처럼 정말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써봐도 한 점이 모자라서 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시리즈 1차전, 2차전 우리가 홈에서 치르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먼저 공격을 합니다. 홈팀이 말공격을 하면 야구는 보통 유리하지만 포스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기선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원정팀이고 초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1, 2차전 홈에서 치르기 때문에 반드시 초반 실점을 제어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KT는 짜임새 있는 상위 타선을 자랑합니다. 김민혁, 로하스, 장성우, 강백호 사실은 좌타자들이 조금 몰릴 수 있었는데 로하스도 스위치 히터고 또 장성우 선수를 3번에 넣으면서 지난해에도 장성우 선수가 이 잠실 경기에서 최원태 선수 무너뜨릴 때 적시타 쳤죠. 올 시즌에도 곽빈 선수 무너뜨릴 때 적시타 쳤거든요. 그런 것처럼 장성우에게 초반 찬스가 걸리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을 잘 막아내고 선취점을 뽑는다면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선취점을 주더라도 역전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실책을 하더라도 우리가 뒤집는 경우가 있지만 좀 더 편하게 승리를 하려면 우리가 또 이게 한국 시리즈가 아니라 위에 더 치러야 될 경기들이 있는 만큼 좋은 경기를 또 편하게 잡으면은 그것만큼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기분 좋은 승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 플레이오프라는 이 5판 3승제 시리즈에서는 또 선제 실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어떻게든 실점 없이 넘어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영표 공략입니다. 아무리 고영표 선수가 많은 투구수를 소화하지 않는다 해도 만약에 고영표를 상대로 초반에 점수를 좀 뽑아준다면 우리가 경기를 더 편하게 끌어나갈 수가 있죠. 아무래도 투구수가 한 개 투구수를 설정을 해놓고 간다 해서 투구수를 좀 늘리자라는 전략이 오히려 실패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한정된 투구수를 가지고 많은 이닝을 소화하면 그게 더 골치 아프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공은 반드시 또 좋은 컨택을 만들어내서 초반에 점수를 뽑는 게 공략법일 수 있습니다. 사실 올 시즌에 고영표 선수가 부진했는데 이 부진 원인은 많은 뭐 야구 전문가분들이나 팬분들이 ABS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 사실 사이드 언더 투수들이 ABS에 좀 힘든 투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고영표 선수는 자신만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칼제구를 자랑하는 보더라인을 정말 잘 활용하는 소위 말하면 넣었다 뺐다가 되는 선수거든요. 스트라이크 존 안에. 근데 이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공을 이제 ABS 존이 안 잡아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영표 선수가 좀 더 가운데 쪽으로 투구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체인지업이든 직구든 눈에 보이면 걸려서 올 시즌에는 실제로 피안타나 장타 허용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규 시즌에 한번 공략을 했을 때도 낮은 쪽에 볼을 들어오는 거는 확실히 버리고 갔지만 확실한 스트라이크를 공략을 하면서 고영표 선수에게 5실점을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고영표 선수가 살아났습니다. 직구 비율을 높였고요. 또 9월에는 정말 ABS에 좀 적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석구석 고영표답게 공을 찌르면서 지금까지 왔고 단기전에 이강철 감독의 1선발로 낙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영표 선수는 적극적으로 스트라이크를 던질 거예요. 아무래도 투구수도 제한돼 있고 또 적극적으로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스타일의 유형의 투수기 때문에 또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공보고 공치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고영표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힌 제구로 이거는 쳐도 땅볼이다, 쳐도 플라이다 이런 공들을 던질 수 있지만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그런 공들을 던지면 사실상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좋은 공은 카운트가 어떻게 되든 공략을 한다면 우리 타자들이 컨택이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영표 선수 반드시 공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든 키워드, 제가 숨겨진 또 공략 지점은 결국 불펜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도 불펜 구성이 조금 어렵고 KT 같은 경우에는 LG보다 상황은 좋습니다만 왼손 불펜 투수가 없어요. 사실 이강철 감독이 지난해 한국 시리즈를 치르고 LG랑 상대할 때는 좌타자가 많아서 왼손 불펜 없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토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궁금한데 일단은 고영표 뒤에 나오는 소영준이 변수고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우규민 선수가 또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시절부터 은근히 우규민 선수의 볼을 왼손 타자들이 공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왼손 타자가 줄지어 나오는 타선에는 우규민 선수를 붙이면서 스페셜리스트로 쓰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다들 아시다시피 LG 트윈스의 불펜 전체적으로 불안하고 마무리 유영찬도 KT전에 부진했고 심지어 1차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부친상 잘 또 추스르고 오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에르난데스 선수가 불펜으로 가기로 했죠. 또 1차전부터 쭉 대기를 하고 또 지난해 유영찬 선수나 백승현 선수나 이정용 선수가 해줬던 멀티이닝 역할을 또 맡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임찬규 선수도 불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발 자원들이 불펜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필승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리드를 빼앗기는 일을 좀 없게 하지 않을까. 함덕주 선수와 김진성 선수가 또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발 자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선발 자원이 우리가 올해 괜찮았기 때문에 이 두 명을 시리즈 초반에는 불펜으로 돌려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펜으로 돌린 선수들이 또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야말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한국 시리즈 리턴 매치 그 1차전 굉장히 중요한데 또 반드시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고요.
잠실에서 치러지는 만큼 또 우리 홈팬분들의 압도적인 응원으로 내일 경기 승리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